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선생님입니다. 항상 목소리를 좀 크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여태까지 수업이. 평상시에는 선생님은 일반 사회하고 법, 제도, 그 다음에 뭐 지리 이쪽을 가르치다 보니까 항상 대화하듯이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호흡하고 했는데 이렇게 판서식으로만 여러분들 없이 하려니까 조금 낯설기도 한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EBS 강의에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에 대한 부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우리가 지리적인 영역이에요. 자, 지리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로 넘어가면 우리가 뭐 일반 사회, 즉 일반 사회 영역으로 넘어간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 발생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는 우리가 윤리 영역으로 봐야겠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지리, 일반 사회, 윤리를 모두 다 고려해야 되는 단원이 우리가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될 학습 목표를 보면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서부터 인간 생활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사례들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선생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인데, 자,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기후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후는 여러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나타납니다. 자, EBS에서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 상태다. 자, 어디가 일단 중요하냐면 대기의 평균적 상태다. 팬들이 다 나왔네. 대기의 평균적 상태라는 거에 이제 중요합니다. 평균적 상태. 근데 평균적 상태가 어떤 거냐? 자, 오랜 기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대부분 지리에서 우리는 오랜 기간을 대략 30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오랜 기간 앞쪽에 우리가 지역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자, 한 지역에서 30년 동안에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인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제가 17년, 16년 살았죠. 만으로 16, 16살이니까. 선생님이 16년 동안 살았는데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더우니까 저희 열대 지역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우리가 아열대 기후가? 그럼 이유가 뭐지? 그럼 여러분들 이유에 대해 찾아보면 대략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온난화가 지속되면 저희가 열대기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것은 어떻게 알아봐야 돼? 대기의 평균적 상태가 몇 년 정도? 30년 정도가 지속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온대기후가 아니고 열대기후로 변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쉽게 바로 올해 너무 더운데 열대기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후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것들이 있다면 이거 외에도 있겠죠. 점점점 있겠지만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 기온, 강수, 바람 이거를 우리가 뭐다?
3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후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데, 자, 중요하죠. 기후에서 기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오늘 섭씨 몇 도야, 30도야, 25도야 나타낼 수 있겠죠. 강수량. 자,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에서 1400mm 사이입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람. 자, 몇 헥토파스칼에 의해 가지고 바람이 어느 북서풍이 불어옵니다.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기상캐스터에서 기온이라든가 강수량이라든가 바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들어본 적 있었다면 우리는 기후를 결정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가 시험 포인트들을 준다면 기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후의 요소를 결정하는 요인이 있는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 제일 중요한 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형, 그 다음에 수륙 분포. 수륙 분포는 어떤 거냐면, 자, 우리나라가 있을 때, 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있겠죠. 우리나라가 여기는 안 보일 것 같다. 자, 우리나라가 여기에 조그맣게 있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 여기에 둘러싸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이다. 자,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태평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겨울철에는 건조하다, 한랭 건조. 여름철에는 태평양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온난 수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수륙 분포, 물과 육지, 대륙의 분포에 따라서 기후가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해양성 기후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륙성 기후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다. 다음에 해발고도인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산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추워. 밑에는 덥더라도 잠바나 점퍼를 꼭 챙겨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해발고도가 100m씩 위로 올라가면서 0.5도씩이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1000m 산을 올라가면 우리가 몇 도 내려가? 5도씨 정도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춥단 얘기지. 위로 올라가면 그 해발고도에 따른 기후 요인도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은 해류인데, 해류는 보통 우리가 한류에 의한 영향을 얘기합니다. 한류는 차가운 바닷물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되는 건 이후에 사진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후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걸 가지고 기후라고 표현하는데, 기후의 3요소는 기온, 강수, 바람. 기후 요인은 이것들을 형성하기에는 원인으로는 위도, 지형, 수륙 분포, 해발 고도, 해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세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빨간색이 좀 안 지워지네, 그치? 자, 우리는 요 원인은 우리가 위도, 자, 기후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제일 큰 위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은 사진입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지구를 보면 지구에 우리가 기울어진 정도를 대략적으로 몇이라고 합니까? 23.5도라고 표시합니다. 그럼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우린 지구는 태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공전을 하면서 뭐가 바뀌어요? 우리는 계절이 바뀐다. 자, 지구의 태양을 받는 면적들이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보면, 자, 저위도 지방의 적도 지방은 태양을 수직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태양 에너지를 받는데 23.5
23.5도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위도가 높아질수록, 그럼 여기는 뭐야? 실제로 우리는 저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위도인데, 자,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뭐야? 고위도로 간다. 그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태양을 받는 양이, 일사량이 적어진다. 그러면 기온은 어떻게 나타나요? 아래에 있는 여기 저위도 지방에서는 열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열대. 근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냉대나 우리가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도에 따라서 기후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큰 변화의 원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세계지리가 되고 한국지리 시간이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텐데, 우리는 지금 뭘 배웁니까? 우리는 통합사회를 배웁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가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자, 두 번째 원인으로 우리는 해발고도의 영향을 볼 수 있겠다. 뭐에? 기후 요인으로. 해발고도는 이 지역으로 가면, 우리가 이 지역이 안데스 산맥이에요. 자, 안데스 산맥은 대략 3,000m에서 6,000m 정도의 6,500m 정도 해발고도를 가집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열대 지역이야. 이 지역이. 자, 열대 지역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EBS에서 배웠을 테니까. 너무 더워. 너무 덥고 습해.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한 번이라도 장마 기간인데 너무 더운 날씨가 되는 거야. 근데 밖에 나갔어. 근데 옷이 막 다 젖어버린 거지. 왜 젖었어? 습하니까. 습한데 더우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막 불쾌지수가 너무 올라가는 거지. 왜? 덥고 습하니까. 덥고 습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1시간만 있어봐요. 운동한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너무 더워. 근데 습해. 땀이 막 줄줄 나는 거지. 그럼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다는 거야. 자, 정글의 법칙 보면 두명마디 다 걷고 있어. 왜? 너무 습하거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3,000m 정도를 산에 올라간 거지. 안데스 산에. 근데 생각보다 평평한 지역이 나타난 거야. 여기서 살 수 있겠는데 왜? 3,000m를 올라갔더니 선생님이 뭐라 했습니까? 100m 올라갈 때 몇 도? 0.5도씨 정도가 하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00m당 0.5도씩 하강하니까 3,000m 정도면 몇 도? 우리가 15도 정도. 15도에서 20도 내려가니까 연중 어때요? 10도씨 내외에 우리가 봄철과 같다. 봄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후? 상춘기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춘기후. 봄과 같은 상춘기후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 고산기후에 살 수 있는 이 도시를 우리는 고산도시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 내신 시험뿐 아니라 전국연합 시험에도 대표적으로 나오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대략 12, 3도 정도에서 꾸준히 기온이 머무르고 강수량이 이런 패턴을 보인다면 우리는 고산기후, 해발고도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부가 설명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차피 곧 만나면 우리 대화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 기후,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나 이거 아는데 나 이 지리에서 좀 잘 배워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거 알아를 입으로 뱉어주세요. 뱉어서 내가 2반 학생들은 제가 담임이니까 좀 많이 알고 있는데 1반 학생들은 제가 아직 많이 몰라서 좀 아쉬운 거 많습니다. 근데 통합사회 과제 여러분들이 내는 거 보고 1, 2반 학생들 모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신경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자,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을 지리니까 지도를 통해 봐야 돼. 그럼 내가 여기에서 뭘 주요시하는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사막이 나타나는,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지금 여기 사막이 나타나는 지역이 나타나는데 스텝기후 지역보다는 사막기후 지역에서 사막이 형성됩니다. 자,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사막이 형성되는 주요 원인의 1번, 우리는 남북해기선이 지나가는 곳에 우리가 사막이 형성됩니다. 자, 북해기선부터 가볼게요. 우리가 지구가 몇 도 기울어져 있다? 23.5도 기울어져 있다. 기울어진 곳에서 수직으로 맞는 요 부분, 점선 부분, 요 점선 부분을 따라가면 여기가 우리가 북해기선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영도, 우리는 여기는 위도 영도라고 하고, 요거를 뭐라 한다? 우리는 들어봤을 거예요. 적도라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남반구에 23.5도 기울어진 부분, 여기를 남회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북해기선이 1번이다. 이 지역은 왜 사막이 나타나냐? 이유를 알아야겠죠. 뭐가 발생한다? 여기 지역은 이쪽 안 보인다. 자, 남북해기선은 우리가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곳.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자, 구름에서 바람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상승기류가 발생해야, 대지에서 상승기류가 발생해야 이 수분이 위로 올라가서 구름에서 비가 내릴 텐데, 하강기류가 발생하면 대기 위에서 아래로 꽂힙니다. 그러면 구름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강기류 때문에 남북해기선 지역은 사막이 나타나는 원인이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격해도입니다. 격해도. 이거 지울게요. 자, 격해도인데, 격해도는 어떤 의미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 해자가 바다 해자야. 바다에서 격리됐다. 자, 볼게요. 어디 지역이 대표적이냐면 이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고비 사막은 태평양에서부터 수분을 공급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멀어. 수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 내륙이어서. 이런 지역은 뭐가 나타난다? 사막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게 격해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다? 한류다. 자, 한류에 의한 거는 차가운 바닷물이라고 그랬어. 자, 저위도의 남극에서 올라오는 이 차가운 바닷물이 이 칠레 지역까지 흘러 들어와서 뭐를 발생시킨다? 이것도 하강기류를 발생시킨다. 자, 그러면 하강기류가 발생되는 곳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막의 형성 원인을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EBS에서 이런 부분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전국연합을 준비하려면 이 부분들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세계에 의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나타난다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스텝기후 지역과 사막기후의 두 가지 특성을 얘기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강수량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연강수량이 250에서 하나 내가 잘못 썼네. 250에서부터 500ml 미만. 제가 죄송합니다. 자, 파워포인트에서 250에서 500ml 미만을 우리는 스텝기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한다? 유목생활을 한다. 유목생활은 어떤 거냐면 이동해서 사는 거야. 내가 낙타 같은 거에 뒤에 집을 싣고
먹을 거를 싣고 이동하는 거야. 왜? 뭐를 찾아서? 물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다. 왜? 물이 250에서 500ml밖에 안 되면 부족하다는 얘기야. 왜? 거기서 거주해서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한다는 거. 그리고 흙이 많아요. 대부분의 흙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흙집을 짓고 살거나, 관계식 농업에 제가 카나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는 카나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지역에 가면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석유로 인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자본이 있는 거야. 자본이 있어서 바닷물을 정화시켜서 끌어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관계식 농업을 하는 것들이 있다. 어디에서? 스팀 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구할 수 있는 오아시스 농업에서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아주 간단한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사막기후인데, 사막기후는 사실 사람이 살기 극히 어렵죠. 250mm 미만이면 우리가 연평균 강수량이 보통 1400mm에 육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죠. 왜?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되니까. 근데 사막기후 지역은 우리가 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250mm 미만이면. 그래서 살기가 매우 어렵다. 밑에 제가 세 가지 설명해놨죠. 남북해 기선의 하강기류에 의한 부분, 그 다음에 격해도, 왜? 바다에서 너무 멀어, 육지가. 한류에 의한 사막 형성이 많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서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상상이 안 가죠. 자, 해류에 의한 사막인데 지금 요 바닷물이 뭐다? 한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류는 뭐라 그랬죠? 차가운 바닷물이라 그랬지. 그래서 찬 바닷물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그랬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하강기류가 발생한다. 그럼 하강기류가 발생하면 뭐가 내리지 않아?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랬죠. 왜? 구름이 형성되지 않아서. 하강기류에 의한 한류에 의한 하강기류로 뭐가 형성돼 있어? 상상이 안 되죠. 옆에 물이 있는데 사막이 있는 거야. 어디? 칠레 인근에서. 그래서 정말 신기한 부분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해류에 의한 사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좀 신기하죠?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자, 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남북해 기선이라고 그랬죠. 자, 남북해 기선에 의한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지역은 남북해 기선과 남해 기선입니다. 그럼 이 지역이 왜 그럴까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는 증발량이에요. 빨간색 부분이. 근데 증발량이 뭐보다 많다? 강수량보다 많은 곳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증발량이 뭐보다 많다? 강수량보다 많은 곳. 근데 이 지역이 극히 많은 곳. 가장 많이 차이나는 두 부분이 뭐가 형성된다? 사막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남해기선과 북해기선이 있는 23.5도 지역이 가장 많은 증발량과 가장 적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뭐가? 남북해기선 중심으로 사막이 형성된다는 걸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이 카이로가 있는, 여러분들이 이집트의 카이로를 생각하면 뭐를 떠올립니까? 피라미드. 우리가 카이로 보면 아주 볼 수 없는 강수량과 기온이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막기후 지역을 배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사막이고 사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에 의해 가지고 모래를 덮어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구가 형성된다는 거. 모래 언덕이라고 배웠는데 우리는 용어로 말하면 사구. 모래.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바람에 의해서 침식, 깎였다. 그래서 이런 지형들. 남들 왜 다른 지역들보다 이 부분이 단단해서 남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버섯바위라고도 하는데 그 깊은 용어들은 가지 맙시다. 그래서 모래가 만들어 놓은 건조 기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사진을 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지형을 내가 가볼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다 가보면 되는데 가볼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자, 건조기후의 가옥은 여러분들 배웠죠? 자, 첫 번째는 어떤 거야? 지붕이 어떻다? 지붕이 평평하다. 자, 지붕이 평평한 이유는 어떻게 배웠죠? EBS 시간에 했단 말이지. 지붕이 평평한 이유는 강수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온 비를 가둬놓기 위해서 평평하다, 이런 얘기. 자, 그리고 벽이 어떻습니까? 자, 이 벽들, 흙벽돌이 어떻게 두껍다. 왜 두꺼워? 단열이라고 배웠죠. 자, 단열은 왜 그렇다고 배웠습니까? 일교차가 크다. 자, 낮엔 너무 더워.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에, 자, 여러분들이 지하실 이런 데 가면 두꺼운 벽에 있으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왜? 외부의 뜨거운 열이 차단되니까. 근데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돼? 또 추울 때, 겨울에 추울 때는 벽이 두꺼우면 뭐를 막아줘? 밖에 있는 찬바람을 막아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가 된다? 단열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 집과 집 사이의 간격이 어떻다? 좁다. 왜? 뭐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집의 간격이 어떻다? 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좁다. 자, 간격이 좁은 이유는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뭘 만들어? 그늘을 만들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건조기후의 가옥들을 살펴봤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옷 입은 거 봐요. 옷 입은 거 어떻게 입었어? 헐렁한 옷을 입는단 말이지. 아랍인들 보면 위에 흰색으로 둘러싼 옷, 그리고 밝은 색, 흰색의 옷을 입어. 근데 헐렁해. 왜 이렇게 헐렁한 옷 입을까?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고 싶어. 왜 헐렁한 옷 입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왜 헐렁한 옷 입지? 왜? 되게 뜨거울 텐데. 자, 그럼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 옷들 보면 얼굴을 가린단 말이지. 왜?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니까. 자, 아우 너무 뜨거워 막 이런단 말이지. 아우 뜨거워, 어우 뜨거워. 그러면 가려야 되니까 햇빛을 차단하고 또 헐렁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두터워. 더워 죽겠는데 30도, 40도 육박하는데 어떻게 이 옷을 왜 다 입고 있습니까? 직사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견딜 수 있는 이유. 열대 지역에서 못 견뎌. 이렇게 막 더운 옷 입으면 막 땀이 막 너무 난단 말이지. 근데 왜? 거기는 수분이 많기 때문이고 여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보면 여름철에 장마가 아니고 너무 뜨거운데 직사광선, 태양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긴 옷을 입지만 뭐만 아니면 돼. 장마만 아니면 버틸 수 있다는 얘기지. 긴 옷을 입고도. 왜? 습하지만 않으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건조하기 때문에 의복을 설명하면 몸을 휘감는 흰색천. 왜 흰색천이야? 햇빛을 반사해야 되니까. 흰색천. 그리고 또 온몸을 둘러싼다. 왜? 피부가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습하지 않기 때문에 둘러싸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자연환경으로부터 사람이 어떻게 가옥부터 의복을 입고 있는지를 설명한 사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이렇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건조기후에서 스텝이나 유목생활은 제가 앞에 설명했죠. 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뭐야? 이동식 가옥이라고 하죠. 이동식 가옥. 게르라고 하는데 이동식 가옥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유목이죠. 자, 이동식 가옥은 여기에다가 이 가옥 천막을 싸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펴서 지낸다는 거지. 뭐를 찾아서? 물을 찾아서. 또 뭘 찾아서? 음식을 찾아서 이동하는 걸 우리는 유목이라 한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건조기후 지역이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넘어갈 거는 열대기후 지역인데
자,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조금 빠르게 갈게요. EBS에서 배웠다 생각하고. 자, 뭐를 중심으로 열대기후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적도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빨갛게 색칠된 부분을 우리는 뭐라 한다? 열대우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열대우림을 둘러싼 이 분홍색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열대 사바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형태만 구분할 수 있다면 열대 몬순까지는 몰라도 된다. 통합사회에서는. 열대기후 지역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특징을 여러분한테 물어보잖아. 야, 열대기후 지역은 어떻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선생님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데 열대기후 지역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뭘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비가 많이 와요. 나무가 키가 큽니다. 이 피 커요. 이런 정도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배웠던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지. 맞아. 정확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설명할 때 우리 가보지 못했잖아. 근데 TV에서 봤어. 어디서 봤어? 정글의 법칙. 제일 편한 거야. 정글의 법칙 왜? 10년간 했으니까. 예전에 제가 가르쳤을 때도 정글의 법칙이 계속 저를 좀 도와준 것 같아요. 어디에서? 열대기후 지역에서 도와줬다. 왜? 정글 자체가 열대우림이니까. 자, 그러면 열대우림의 특징 한번 봅시다. 가옥이 떠있어. 지면에서 떠있단 말이지. 이유에 대해서 볼까? 뭐를? 해충을 방지한다는 얘기지. 왜? 뱀이나 막 독거미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땅에. 그러면 살 수 있어 없어? 징그러워. 선생님도 막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 징그러운 거야. 막 뱀이 막 옆에 기어다니고 막 독사가 막 물고 끔찍하다는 얘기지. 해충으로부터 방지하고. 그 다음에 지면에 있는 열기를 피할 수 있다. 무슨 말이야? 너무 뜨겁단 말이지. 밑에가 30도의 고열에. 그래서 수분이 있는 강가에 살거나 아니면 지면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고산가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번은 많은 강수량이 빠르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왜? 여기에 고여봐. 평평한데 여기에 물이 고여봐. 어떻게 되겠어? 집이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경사가 급한 지붕을 우리는 3가지라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열대지역의 수목은 앞에서 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만 갈게요. EBS 하지 않았던 거. 일단 키가 큰 수목이 발달합니다. 자, 성장을 많이 한다는 얘기야. 왜? 덥고 뭐하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나무가 성장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이런 거지. 근데 라테라이트 토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라테라이트 토양은 무슨 뜻이냐? 토양의 양분이 씻겨나간다. 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막 양분이 생겨나는 건 어떻게 돼? 미생물들이 죽어. 막 개미들이 죽고 벌레들이 죽고 그런 것들이 땅에다가 양분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그 가져다 주는 양분들이 쌓이기도 전에 씻겨 내려간다는 얘기지. 그럼 씻겨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토양의 양분이 남아나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척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붉은색 토양을 우리는 라테라이트 토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잎이 큰 나무라고 하지 말고 잎이 이렇게 커요. 김병만 보니까 이렇게 큰 잎을 가지고 우산을 해가지고 비를 막는 걸 봤어요. 아니면 집을 지을 때 위에다가 잎을 달아놓은 걸 본 적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화력수라고 얘기한다라는 걸 우리는 왜 이제 고등학교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알아가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의 의복과 식량을 보면, 자, 거꾸로죠. 건조기후 지역은 어땠어? 몸을 둘러싸고 흰색 옷을 입었는데 얘는 어떻게 했어? 다 벗고 있어. 그래서 자, 김병만도 저렇게 다 벗고 있죠. 왜? 어디에 가면? 정글에 가면 너무 습한 거야. 너무 습해서 쩍쩍해. 막 온몸이 붓는 거야. 선생님도 장마 너무 싫어요. 더워 죽겠는데 막 온몸이 붓는데 막 땀이 밑에까지 흘러내려. 죽겠는 거야. 군대 갔을 때 군복이 흡수도 안 되는데 땀이 막 줄줄 흘러내리는 거지. 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런 것들을 뭐라?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의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방적이다라는 얘기야. 개방적이다. 이 카사바란 양인데 이런 거는 이제
척박한 토양이지만 우리가 감자같이 우리가 심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카사바 양을 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동식 화전 농업. 선생님 왜 불 질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불을 질러서 이 나무를 태웁니다. 태워서 일시적으로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 여기다가 밭농사를 해요. 그리고 밭농사를 하고 지력이 떨어지면 이동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왜? 거기에서 다시 화전 농업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동식 화전 농업을 했어. 근데 지금은 뭘 할까요? 플랜이야, 플랜테이션 하지. 플랜테이션이 중학교 때 플랜테이션을 배웠어야 하면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근데 배우지 않았다며. 이제 배웁시다. 플랜테이션은 대부분 고무와 그 다음에 커피 그리고 또 뭐 옥수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일, 열대 과일, 파인애플이나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왜 생산하게 했을까? 열대 지역에 농사도 잘 안 되는데 사람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이런 작물을 심어? 돈이 된다는 얘기지. 왜? 자, 과거에 식민지 시절에 서양의 기술과 원주민의 노동력을 보태서 식민지의 농업이 우리는 플랜테이션 농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우리가 서양의 자본을 뺏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바나나에 보면 델몬트라고 돼 있어 회사가. 그건 뭐야?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착취하는 거지. 뭐를? 이런 열대 지역의 후진국들 여기서 자본을 뽑아간다. 이게 플랜테이션이다. 이런 것들을 꼭 하나를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왜? 전국연합에 나오니까. 그래서 전국연합에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 열대 지역이라 합니다. 자, 아주 생소해.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열대 사바나 기후라고 하는데 열대 사바나 기후에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건기 그리고 우기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나오는 원인은 이따가 지중해성 기후를 설명할 거고 건기와 우기는 뭐에 의해서 나타나냐면 아열대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 설명할 텐데 아열대 고기압의 이동에 따라서 우리가 건기와 우기가 나타난다. 건기는 뭐겠어? 말 그대로 건조 지역 할 때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거야. 근데 우기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다 이렇게 본 거지. 그래서 비가 많이 왔다가 비가 아예 오지 않는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는 게 뭐다? 사바나 기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서 우리가 사파리 강강 그리고 이런 초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바나 기후다. 너무 자세히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나오죠. 비가 오지 않는 건기와 비가 많이 오는 우기로 되어 있는 게 열대 사바나 기후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부터는 온대 기후인데 요거는 한번 끊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